제가 누차 말씀드린 이야기지만 성균관대학교는 순위논술 문제가 쉬운 편이기 때문에 보통 공부하는 측면에서 바라보다 보면 항상 예제로서 매우 높은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알겠죠? 성균관대 문제를 풀면서 요런 게 있구나라고 해서 관련된 개념을 배운 다음에 어려운 문제로 한양대 문제나 서강대 문제를 풀어보시면 실력이 완성되는 그런 효과가 만들어져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역시나 올해도 이번 시험도 이번 수업도 예제로 성균관대 문제로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 성균관대 문제에 유치하게 성균이가 등장합니다. 성균이가 등장하고, 혹은 성균이 친구가 필요할 때는 성균관대가 있는 동네의 이름인 명륜이도 등장하곤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성균이랑 명륜이가 등장한다 라는 걸 좀 보시면 되고, 이거 왜 보셔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 성균이는 다음에 카드놀이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되게 재밌는 게, 오늘 수업할 수학적 확률, 그거 말고 다른 확률인 통계적 확률 과의 연결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걸 설명해 주는 거니까 그걸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1부터 2n까지 숫자가 적혀있는 2n장의 카드가 쫙 있는데, n은 양의 정수, 자연수예요. 한 장을 딱 뽑아가지고 남은 2n-1장의 카드 중에 한 장을 더 뽑을 겁니다. 두 번째 카드가 이미 확인하기 전에 이미 한 숫자를 확인한 첫 번째 카드보다 두 번째 카드가 클지 아니면 뭐라고 작을지를 딱 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솔직히 그럼 너네 어떻게 할래? 1부터 2n인데 2n이라고 하면 좀 너무 이렇게 일반화적이니까 200장 카드가 있다고 치자. 뽑았어요. 47 이렇게 나온 거야. 어떻게 할래? 그러면 이제 다음 장은 어떻게 될 것 같아? 내가 47을 뽑았다니까. 그럼 다음 장은 네가 갖고 있는 카드보다 클 것 같아? 작을 것 같아? 이제 커야겠죠. 상식적으로 클 확률이 높죠. 그럼 크다 배팅을 딱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드를 확인해 성균이 예상이 맞으면 게임을 이긴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다르면 게임이 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첫 번째 카드가 나왔을 때 가장 선호되는 카드는 뭐랑 뭐겠어요? 가장 선호되는 카드 1 아니면 2n번인 거죠. 1 딱 나왔다. 하하, 네, 무조건 큽니다. 끝. 이렇게 되는 거고, 2n 나왔다. 뭐야? 하하, 무조건 큽니다. 되는 거지. 제일 역 같은 카드는 뭐야? n이랑 n 플러스 1입니다. 알겠죠? n이 나왔어요. n이 나왔으면 지보다 큰 게 n개 있고 지보다 작은 게 n-1개 있으니까 당연히 배팅을 하면 어디 배팅을 하긴 해야 돼? 크다 쪽에 배팅을 하기는 해야 돼. 왜냐면 n이지만 큰 게 n개가 있는 건 많으니까. 그치? 큰 거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확률은 거의 2분의 1 가깝지. 자, 그럼 아주 짜증나는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해나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는 것을 한다. 그 다음에 n보다 작거나 같다면 당연히 어떻게 할 거라고? 큰 걸로 예상하기로 했고요. n보다 큰 값이 나오면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 그러면 뭐야? 작은 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기로 했다. 이건 뭐야? 성균이는 대단히 합리적인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알겠죠? 여러분이라도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뭘 구하라고 했느냐? 1-1, 2번. n이 5일 때, 1-1번이겠구나. n이 5일 때 1부터 10까지 적힌 숫자 10장 카드를 가지고 게임을 할 때 성균이가 이길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예제 1-1번을 보시면 이거는 수학적 확률이에요. 뭐 많은 확률을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수학적인 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1장부터 10장까지 카드는 각각 나올 확률이 얼마로 보는 거지? 10분의 1이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죠? 여태까지 우리가 문제를 풀어왔던 모든 문제는 다 무슨 확률이었다고? 수학적 확률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수학적 확률은 수능에도 나왔고 내신에도 나왔고 문제집에도 나왔고 항상 문제로 풀어왔고요. 통계적 확률은 교과서에는 있었지만 문제로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교과서에 나온 게 중심이기 때문에 통계적 확률도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런 문제로 낼 수 없다라는 간격을 메꾸는 게 누구의 역할이라고?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은 수리논술 시험이 갖고 있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교과서에서 단답형으로만 물어보기에는 통계적 확률을 묻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논술 문제를 풀 때는 그걸 내겠다. 이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0장의 카드가 있을 때 성균이가 이길 확률을 구해보기로 했는데 n이 5예요. n이 5란 얘기가 무슨 말이야? 처음에 총 다시만 10장에서 꺼낸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성균이가 이길 확률을 구하려면 각각 뭘 구해봐야 돼요? 10분의 1의 확률로 한 개씩 따져보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K가 1부터 5까지 나온 케이스 하고 K가 6부터 10까지 나온 케이스를 각각 확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균이가 맨 처음에 카드를 뽑잖아. 1을 고를 수도 있고 5를 고를 수도 있잖아. 그럼 걔는 뭐 1에서부터 5까지 골랐으면 뭘 골랐겠어? 그때마다 더 크다는 쪽에 배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지보다 큰 게 몇 장 있어요? 지가 K를 골랐으면 큰 게 몇 장 있어? 10-K가 있겠지. 3을 골랐으면 7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10-K가 있어요. 10-K가 나와줘야 된단 말이야. 첫 번째로 각각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에 9장 중에 이만큼의 확률이 나와줘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시 6부터 10까지가 나왔으니 그럼 뭐에다 배팅을 한다고? 작다는 쪽에다 배팅을 한다고. 그럼 그 9장 중에 몇 장이 나와야 되는 거야? 지보다 작은 게 나와야 되니까 몇 장이 나와야 되는 거야? K-1장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K-1장이 나오면 된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을 각각 다 합칠 건데 전부 다 뭐 해줘야 된다고? 10분의 1 합쳐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왜 10분의 1 왜 곱해주는 거예요? 각각 얘가 1을 고를 확률부터 10을 고를 확률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성균이가 이길 확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예제 1-2번으로 가면서 문제가 재밌어지기 시작합니다. 뭘 구해보기로 했었니? 얘가 바로 뭐냐면 통계적 확률이 되게 됩니다. 통계적 확률. 통계적 확률이 수학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냐면 거기 봐봐. 이 표현이 이거예요. n이 한없이 커짐에 따라 봐봐. n이 뭐라고? 한없이 커짐에 따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라는 기호와 함께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계적 확률은 왜 못 나왔다고 그동안? 수없이 여러분이 많이 반복해가지고 따져나가는 사례를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지. 근데 그걸 시험으로 도입시키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일반적인 n에 대한 식으로 푼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극한값을 구해버리면 뭐가 바뀌어? 줄제 그게 통계적 확률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성균이를 불러놓고 졸라 많은 카드에서 이 게임을 계속 하는 거지. 알겠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측면을 해나가겠다는 건데 이게 확률 어떤 값으로 수렴하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Pn에 대해서 한번 구해봐야 되겠네요. 성균이가 그냥 n장의 카드가 있을 때 이길 확률이 되는 거고 이건 뭐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P5였다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겠죠. 이거 이해 가십니까? 이건 n이 5일 때 확률이었던 거고요. 이게 뭐예요? Pn이 될 때 확률을 구하신 다음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해야 되는 건 뭐야? n이 무한대로 갈 때 Pn을 구해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Pn을 구해보겠습니다. 다시 2n분의 1 중에 한 가지가 나와요. 이건 누구의 확률을 얘기해 주는 거라고? 성균이가 맨 처음에 어떤 숫자 K를 골랐을 확률을 얘기해 주는 거고 K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게 되겠어요? 1부터 2n까지가 아니죠. 1부터 n까지가 되면 뭐라고 베팅한다고? 지보다 큰 거를 걸 것이다 라고 베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전체 장의 수는 2n-1장이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그 중에서 몇 장? n 아니지. 지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2n장에서 몇 장을 빼면 돼요? k장을 빼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2n에서 k장을 빼주고 나면 큰 놈을 골랐을 때 이런 확률이 나오는 거고요. 거꾸로 k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n 플러스 1에서부터 2n까지 해서 착실히 커진다라고 치겠습니다. 자, 그럼 남는 장수는 똑같이 n-1장이 맞는데 지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k-1장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여러분 이건 어떻게 풀 것 같아요? 이걸 푸는 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풀 것 같니? 첫 번째로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풀어나가는 방법인데 그냥 Pn은 열심히 계산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Pn을 계산한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시면 돼요. 자, Pn을 계산한다는 것은 2n-1이라는 녀석을 밖으로 빼내겠다는 얘기죠. 알겠죠? K가 1부터 2n까지 간다는 얘기는 n일 때는 뭐예요? n이 되는 거고 1을 넣었을 때 2n-1이 되는 거 아닙니까? 초항이 n이고요. 끝항이 2n-1이 되는 거죠. 그 녀석을 평균 내면 되는데 개수가 몇 개야? n개인 케이스가 들어가겠죠. 이렇게요. 알겠지? 이런 케이스가 들어가겠고 2n-1도 똑같이 밖으로 빠져나갔으니까 n 플러스 1부터 n까지 때리면 n 플러스 1려면 뭐예요? n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는 뭐로 끝납니까? 다시 2n-1로 끝나죠. 맞습니까? 다시 평균 내면 되는 거고 개수가 몇 개야? 역시 n개니까 뭐야? 써놓고 보니까 둘이 어때? 서로? 같은 녀석이었었네요. 같은 녀석이니까 이거 굳이 구하지 말고 요 이마 살짝 지워주는 걸로 하도록 하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본 결과 뭐가 만들어지냐면 요 n이라는 녀석은 얘랑 지워져 버리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4n-2분의 3n-1이라고 만들어지게 되니까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간다고? Pn은 4분의 3을 향해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 방법은 그냥 계산하는 방법이고 당연히 여러분이 시험장이었다면 이렇게 푸세요. 계산하시는 방법입니다. 시험장이었다면 이렇게 풀어야죠. 왜? 시험장에서 뭐 멋있는 풀이 하려고 하지 마. 겁먹 뿌리지 마세요. 알겠죠? 특히 논술 같은 경우는 답만 채점하는 게 아니라 풀이 과정을 다 보는 거다 보니까 학생이 겁먹 뿌리면 좀 뭐랄까 웃길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솔직히 원래 웃으면 안 되잖아. 근데 봐봐, 나도 그냥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그냥 수학 가르치는 사람이야. 물론 나도 어렸을 때 경시대에도 나가고 뭐 수학교 쪽에 꿈이 있었고 뭐 그랬지만 결론적으로 결국 대학 졸업해서 가르치는 학원 선생님이야. 알겠지? 근데 채점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뭐 박사과정생이다. 알겠죠? 여러분이 예를 들면 연세대 수리논술을 치러 갔는데 연세대 수학과 박사과정생이다. 그래서 막 자기가 연구하는 주제야. 막 맨날 논문 박사 논문 쓰는 그런 주제인데 우리 교수님이 하필이면 논술을 출제하는 바람에 교수님이 나보고 채점하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보는데 어디서 고등학생 새끼가 뭐 막 공모서 부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읽어보다가 그래 맞았다 점수 줄게 이럴 수도 있고 그걸 이제 긍정적인 사람이라서 새끼 발전 가능성이 좋은 친구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삐딱한 새끼가 좀 하기 싫어 죽겠거든. 왜냐면 답안지 막 몇천 장 채점하니까 지금 미쳐버리겠거든. 알겠죠? 그러니까 이 새끼는 뭐 병신처럼 그냥 계산하지 뭐 쳐 쓰고 난리야 이러면서. 왜냐면 채점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제일 짜증난 답안이 뭐겠니? 99명이 다 이렇게 쓰는데 지 혼자 창의적으로 쓴 답안이에요.
이게 상당히 아이러니한 게 얘들아 상당히 아이러니해. 수리 논술이 왜 도입됐는지 알아? 항상 학생들이 문제풀이만 겁나 잘하고 하라는 대로만 풀고 창의적인 답안이 나오지 않는다 라고 해서 수리 논술이라는 시험이 도입이 된 거야. 그래서 실제로 초창기에는 얘들아 진짜야 100점 만점에 10점이 창의성 점수로 할당이 돼 있었어. 그래서 남들과 다른 답안을 쓰면 10점을 그걸 주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수업할 때 이게 여러분 모범적인 답안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쓰시면 점수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수업을 했었다고. 진짜야. 그랬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막상 실효성이 없는 거지. 정말 창의적인 학생들을 뽑는 게 아니라 창의적인 답안을 잘 알려주는 선생을 만나냐 못 만나냐로 갈리게 되기 시작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니까 그냥 그딴 거 필요 없고 그냥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면 각각이 다 점수를 주는 걸로 하자라가 된 거야. 알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95%, 99%는 똑같은 문제를 풀고 똑같이 풀고 한 명만 어떻게 돼? 3명만 좀 창의적인 걸 쓰겠지. 근데 창의적인 걸 쓰면 예를 들면 그거에 대한 채점 기준이 또 나와 있는 경우에는 채점하는 사람들 크게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면 이 새끼만 창의적인 걸 쓴 거야. 말은 돼. 근데 채점 기준표에는 없어. 그럼 또 회의해야 되지. 만나서 얘기해봐야 되지. 그럼 짜증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면 점수를 줄 수도 있고 까버릴 수도 있고 까버리면 안 되는 거. 까버리면 그 새끼가 나쁜 놈이지. 근데 나쁜 놈이든 아니든 간에 여러분들은 평가받는 입장이라고 까놓고 그 새끼가 나쁜 놈이었어 하고 니네가 그냥 대학 떨어지면 누구도 그에 대해서 위로해주지 않는단 말이야. 그리고 니네가 창의적 답안을 써서 틀린 건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그냥 꾸역꾸역 평소대로 푸는 대로 푸는 게 더 좋긴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푸세요. 답안지는 무조건 어떻게 푸시라고요? 이렇게 푸시는데 답안지 말고 참고로 얘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만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갑시다. 여기서 PN을 구한 다음에 PN을 다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극한값을 구하라고 돼 있죠. 그러지 마시고 리미트 n의 PN을 바로 구해보는 겁니다. 리미트 n의 PN을 바로 구해보는 거예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봐봐 2n분의 1이 돼 있고 k가 1부터 n까지 2n-1분의 2n-k 돼 있어. 이 식을 n에 대한 극한값으로 구하는 거예요. 혹시 이거 좀 재밌는 방법으로 풀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 없어? 시그마에다가 리미트 이거 보면 뭐 드는 거 없어? 이거 보면 뭐 하고 싶은 거 떠오르는 거 없어? 이거 리미트 시그마 n분의 1 이 콤보 3단 콤보 붙으면 보통 뭐로 바꿀 수 있어? 이거 적분으로 바꿀 수가 있단 말이야. 적분으로. 알겠지? 적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분으로요. 2n분의 1을 내겠다는 건 무슨 말이야? 주어진 값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2n분의 2n 조각으로 내겠다는 겁니다. 알겠죠? 즉 다시 말하면 1부터 n까지 가는 건 뭐냐면 2n 조각 내면 0부터 2분의 1까지 가는 거고 여기가 뭐냐면 2분의 1부터 1까지 가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를 인테그랄로 바꿔볼게. 봐봐. 인테그랄로 바꿔보는 거지. 2n 조각을 냈다니까요. 각각의 조각을 2n 조각 냈어요. 그럼 얘가 무슨 역할로 바뀌어요? dx 역할로 바뀌면 됩니다. 알겠죠? 각각 따로따로 찢을 거예요. 다시 이렇게 되면서 얘가 뭐로 바뀐다고요? dx 역할로 바뀌면 됩니다. 이렇게요. 알겠지? 2n분의 1이 dx 역할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고 시그마가 인테그랄로 바뀌었어요. 1부터 n까지니까 봐봐. 2n 조각 냈는데 n까지 갔다는 얘기는 0부터 어디까지? 2분의 1까지 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다시 여기 n 플러스 1부터 2n까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2분의 1에서부터 1까지 갔다는 얘기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실제로 성균관대에서 제시한 풀이는 이거였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그래도 나는 선생이잖아. 그치? 성균관대에 있는 풀이를 그냥 읽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존재 의의가 있냐. 그럼 그 뭐 나중에 좀만 더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책이 있으면 읽어주는 사람이 나왔다고 쳐. 어떤 마네킹이 유튜브에 띵 나타나더니 자 읽어주는 거야. 그 성균관대 제시한 해설을. 알겠지? 그럼 학생들이 그걸 듣고 공부한다 치자. 그럼 내가 직업이 대체되면 되겠니? 그치? 그건 너무 뭔가 존재가치 이하의 직업인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 알겠지? 그 속기사 있잖아. 속기사 봤어? 나는 속기사가 그 국회에서 회의록을 해서 회의를 막 하잖아. 그럼 그거를 타이핑 치는 사람이 속기사란 말이야. 근데 나는 당연히 그 직업이 겁나 빨리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 왜냐면 사실 말을 들으면 바로바로 이걸 옮기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난 그 사람들이 이럴 줄 알았어. 막 말을 들으면 이럴 줄 알았어. 왜냐면 막 초당 몇 차, 막 여기서 막 너랑 나랑 막 토론을 막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다 다이얼로그로 쫙 만들어져야 되는 거니까 엄청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가지고 얘가 진짜 엄청 타자가 빠른 사람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 사람들 키보드 치는 거 보면 탁탁탁탁탁 이 정도 느낌밖에 안 쳐. 근데 그 기록이 다 남더라고. 왜 그러냐면 단축키를 겁나 많이 만들어 놓은 거야. 예를 들면 내가 수학을 하잖아. 그럼 적분이란 단어 같은 거 많이 쓰겠지? 오늘 확률이란 단어 많이 쓰겠지? 그 확률을 확률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확률이야. 방금 확률 친 거야.
알겠지? 그 단축키를 만들어 놓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엄나 빨리 되게 여유 있게 탁탁탁 치더라고. 그러니까 여유 있게 친다는 게 그렇다고 막 치고 뭐 여유 있게 이런 건 아니야. 꽤 바쁜데 그런데 상대적으로 내가 생각했던 속기사가 진짜 정신 빠지게 쳐야 될 것 같은 그 느낌보다는 훨씬 여유 있게 치더라고. 알겠지? 그래서 혹시 모르겠어. 그 프로그램보다 속기사의 등장이 좀 더 늦어질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속기사는 언젠가 대체될 것 같지. 솔직히 말해서. 그치? 자, 그런다면 나도 대체될 수 있는 거잖아. 말을 해주는 사람으로 강사가 남는다면. 근데 학생들의 눈높이를 보고 막 다른 걸로 설명해주고 이런 능력을 꼭 기르지 않고선 나는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다시 가볼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2n분의 1이 있고 2n-k가 있어. 자, 이거 무슨 말이야? 자, k가 1부터 n까지 쭉 가는 동안 2n-1은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그냥 2n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체하고 똑같은 겁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뭐라고 바꾸고 싶어? 이거 뭐라고 바꿔야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바꿀 수 있을까? 보통 여기서 K 같은 거 정리해주기 위해서 뭐로 정리해주더라? 가치가 어떻게 정리해주지? 2n으로 나눠주죠. 2n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2n분의 K가 되고요. 다시 여기 뭐가 돼요? 1 빼기 2n분의 1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건 어차피 n이 무한대가 어디로 갈 녀석이야? 0으로 가서 사라질 녀석이죠. 얘가 0으로 가서 사라지면 1 빼기 1로 가는 녀석은 없어도 되는 거지. 그리고 다시 말하면 여기 1이 있을 거고 K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n까지 간댔으니까 0부터 2분의 1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값이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x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1-x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뭐가 되겠어요? 얘는요. 똑같이 2n으로 나눠주시면 2n-1분의는 k-1이 있는데 얘는 2n-k분의 2n분의 1이 되겠죠. 2n분의 1 될 거고 다시 똑같이 1 빼기 2n분의 1이 되는데 이 둘은 별로 필요 없는 녀석이라고 보신다면 2n분의 k가 바로 뭐야? 그냥 말 그대로 x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이 x라는 녀석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 적분하면 얼마 나오냐면 2분의 3이 나오고요. 요거 적분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적분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8분의 3이 나오고 요거 적분하면 또 마찬가지로 8분의 3이 나옵니다. 그래서 둘이 더하면 얼마가 나와요? 4분의 3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꿨더니 적분으로 푸니까 어땠어요? 좀 더 재밌는 풀이가 됐죠. 재밌는 풀이가 됐는데 얘를 좀 더 시각적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통계적 확률은 뭐랑 결합되는 경우가 많다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경우가 많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뭐로 바뀌었다고? 적분으로 바뀌어. 적분으로 바꾸니까 다시 뭐로 바꿀 수 있어? 이제 시각적으로 그래프에서 넓이로 바꿀 수 있잖아. 적분이 뭐야? 적분이 그래프에서 해당되는 영역의 넓이를 구해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정적분이라고 불렀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걸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돼요. 혹시 보이세요? 이거 0부터 2분의 1이 있고 2분의 1부터 1까지가 있는데 0부터 2분의 1까지 해서 2분의 1부터 1까지 해서 x의 넓이는 구하기 겁나 쉽죠. 여기를 말해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얘는 뭐야? 1-x는 뭘 그려야 돼? 그림을 그리려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여기 밑에 색칠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지 말고 이렇게 색칠하면 되지 않니? 맞지? 그러니까 1-x를 그릴 때 이렇게 해서 이 넓이를 구하나 이 넓이를 구하나 똑같은 거잖아. 요 길이가 뭐야? 요 길이가 전체 1에서 x가 커지면서 x가 줄어드니까 1-x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실제로 넓이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석해 나갈 수 있게 되더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넓이를 구하면 당연히 전체 2분의 1에 4분의 3이니까 8분의 3이 되면서 넓이 합이 얼마나 나왔던 거야? 4분의 3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결과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해갖고 답이 4분의 3이 나오긴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 4분의 3이 나오고 나니까 어떤 케이스가 되냐면 봐봐.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가 뭐가 나온 건지 알겠어? 이게 뭔지 알겠어? 요건 어떤 사례를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냐면 성균이가 주사위를 던졌는데 처음에는 n이 나온 거야. 2n까지 던질 건데 n이 나온 거야. 딱 반이 나온 거지. 두 번째는 뭐가 나온 거야? 두 번째는 2n이 나온 거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n, 2n이 찍히다 보니까 2분의 1, 1이 찍힌 거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럼 이거 말고 n-1, 2n이 나온 건 여기일 거고 n-2, n이 나온 거 2n 여기 이게 점들이 다 찍힐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점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하나가 다 조그만 점들로 표현이 되어 있겠지. 점들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이 사각형 전체가 의미하는 건 뭐야? 성균이가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주사위가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 얘기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즉 다시 말해 여기는 뭐야? 여기는 그 다음 게 클 거냐 작을 거냐를 따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엄밀히 따지면 여기는 공란이에요. 여기는 왜 공란이냐면 첫 번째 좌표랑 두 번째 좌표가 둘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y 꼴 x니까 그럴 일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 왜냐면 카드를 한번 빼면 다시 넣지 않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넣진 않지만 그래도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뭐야? 여기보다 큰 여기는 뭐야? 두 번째 케이스가 더 큰 애들을 얘기하는 거고 이건 뭐예요? 첫 번째 케이스가 뭐야? 더 큰 애들을 얘기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거보다 작을 때는 클 거라고 예측한다 그랬고 이거보다 클 때는 작을 거라고 예측한다 그랬으니까 여기 해당되는 영역이 우리가 원하는 확률의 케이스가 되는 거지.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냐면 하나하나의 사건을 뭐로 보기 시작했다고 이제? 하나하나의 점으로 매치시켜서 생각하기 시작했고 하나하나가 발생될 수 있는 그 근원 사건 한 개 한 개를 뭐라고 본다고? 점으로 보기 시작했고 그중에 우리가 원하는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전체분에 해당되는 케이스를 구하는 게 수학적 확률이잖아.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 전체 영역의 넓이 중에 해당되는 영역의 넓이를 구해나가는 걸 뭐라고 한다고?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과 그리고 사실은 교육과정에서 이번에는 교과서에서 빠졌지만 이전까지 있었던 기하적 확률 같은 경우는 그 맥을 다 똑같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확률 수업할 때 세 개를 얘기하고 들어갔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교과서에서 빠졌으니까 수업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논술은 그렇지 않다고요. 알겠죠? 누차 얘기하지만 테일러 곱수는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다고요. 적분에 관한 평값 정리도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다고요. 근데 교과서에 나오는 것들 가지고 간단히 결합해서 확장시킬 수 있으면 거기까지가 순위 논술의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기하학적 확률까지도 같이 얘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래요. 안 배우니까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 다른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공부를 안 했겠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유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적분에 관한 평값 정리는 분명히 교과서적으로 예측이 가능한데 교과서에서 뺐어요. 알겠죠? 특히 대표적인 게 뭐니? 회전체 부피 같은 건 빼버렸단 말이에요. 입체 부피까지만 나오고 회전체 부피 뺐단 말이죠. 입체 부피 그래서 안 나오냐고. 나온다니까. 치환 적분을 하는데 삼각 치환은 빼버렸어요. 삼각 치환 안 나오냐고. 나온다니까. 자, 이런 병신 같은 이런 그런 거에서 거꾸로 뭐야? 애들이 안 나오는 줄 아는데 나는 공부해 놓은 거 이런 거 있지. 이게 상대적으로 훨씬 더 유리해지게 됩니다. 이게 좀 슬프죠. 얍삽한 짓을 가르치는 거니까. 뭐 얍삽한 짓이야. 제대로 공부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이 확률 4분의 3이 뭐로 풀기 시작했다고? n이 무한대로 늘기 시작하면서 통계적인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하다가 다시 그거를 기하학적으로 해석해서 좌표평면에 그리기 시작하면서 뭐가 됐다고? 기하적 확률이 만들어지더라 라고 볼 수가 있게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비슷한 사례의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예제 1-3번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제 1-3번 없어요. 책이 없어. 내가 만드는 거야 지금. 재수생 이상은 이걸 풀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영희하고 철수가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지금이 2시랑 3시 사이니까 2시 00분부터 2시 59분까지 이 60개 중에 하나를 딱 골라서 오기로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60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오기로 했다고요. 자, 그랬는데 영희랑 철수는 둘 다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자기가 왔는데 상대가 없으면 10분은 기다려주기로 한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희가 2시에 온 거야. 철수는 2시부터 2시 59분 사이에 언젠가는 올 거야. 한 번은 올 거야. 근데 와서 얘가 2시에 왔으니까 몇 분까지 기다리는 거야. 2시 00분부터 2시 10분까지 딱 10칸을 기다려보는 거지. 근데 그 사이에 철수가 오면 만나는 거고 안 오면 안 만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짜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영희랑 철수가 결국 이렇게 해서 만나기로 했을 때 만날 확률을 구하는 거지. 얘도 10분 기다리는 거고 얘도 10분 기다리는 건데 만날 확률.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둘이 같이 딱 오는 거죠. 안녕하세요 하면서 딱 오는 거지. 그렇지.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그런 케이스 몇 가지가 있냐면 영희가 올 수 있는 케이스가 총 60가지가 있고요. 철수가 오는 케이스가 몇 가지가 있어? 총 60가지가 있지.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콤보가 몇 가지 콤보가 있는 거야? 총 3,600개 콤보가 있는 거잖아. 3,600개 콤보가 있는데 만날 확률은 얼마라고 보시면 돼요? 0000, 01, 01, 59, 59까지 해서 총 몇 개야? 60개지. 그러니까 60분의 1의 확률로 3,600분의 60의 확률로 어떻게 된다고? 둘이 딱 만난다고. 근데 그런 케이스 말고 어떻게 될 수 있겠어? 예를 들면 봐봐. 영희가 15분에 왔어요. 이러면 좋습니다. 철수는 몇 분부터 몇 분까지만 오면 됩니까? 5분부터 25분까지만 오시면 됩니다. 그쵸? 그럼 이런 케이스 몇 가지가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지금 보니까? 21가지 케이스가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21개 케이스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좋은데 영희가 예를 들면 이렇게 온 거지. 3분에 온 거야. 3분. 2시 3분에 온 겁니다. 그럼 철수는 얘를 만나려면 몇 분부터 몇 분 사이에 와야 돼요? 00분부터 시작해서 몇 분까지? 13분까지 오니까 몇 개밖에 안 돼? 14개밖에 안 만들어지더라라는 얘기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 그때마다 다 상황이 달라져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케이스를 만난다면 당연히 일반적인 케이스는 어떻게 됐어요? 일반적인 풀이는 3600개 중에 한 가지를 골라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와 졸라 짜증나죠? 3600개 중에 하나 따져주는 겁니다. 영희가 오는 케이스를 따져보도록 할게요. 영희가 오는 케이스는 몇 분부터 몇 분이 있냐면 0분에서부터 9분까지 올 때가 있겠고요. K가 10분부터 50분까지 올 때가 있겠고요. 다시 몇 분이 있냐면 K가 51분부터 59분까지 올 때가 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영희가 일단 온 시간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알겠죠? 자 보세요. 영희가 이때 왔어요. 10분에 왔어요. 10분에 왔으면 철수는 몇 분부터 몇 분이야? 0분부터 20분까지지. 그럼 이럴 수 있는 케이스가 몇 개야? 총 21개 케이스가 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항상 21개 케이스가 더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영희가 10분에 왔던 50분에 왔던 플러스 10분 마이너스 10분이 폭이 넓잖아. 철수는 그 사이만 오면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21칸의 자리가 생길 수가 있다고요. 이해 가십니까? 여기 3600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바꿔도 돼? 60으로 바꾸신 다음에 여기다가 60을 때려 넣어주셔도 되는 겁니다. 이 확률을 통과한다는 얘기죠. 이 60분의 1이 붙은 이유는 뭐야? 영희가 00분부터 60분까지 59분까지 아니다. 50분이 되면 몇 분이니? 60분까지가 아니니까 미안. 여기가 49분이 돼야 되겠구나. 맞죠? 49분이 돼야 된다. 왜냐면 우리가 59분까지만 하기로 했으니까. 헷갈렸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다시 여기 50분부터 59분까지는 어떻게 돼요? 이제 위로가 어떻게 된다? 위로 하나씩 줄기 시작하는 거지. 50분부터 하면은 몇 분부터 몇 분이 되는 거지? 40분부터 59분이니까 몇 개? 20개. 자, 51분이면요. 41분부터 59분이니까 19개.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51대 20개고 51대 19니까 둘이 합치면 70이 나와야 되는 거네. 70 마이너스 K가 나오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긴 60. 이렇게 붙어주면 되겠죠. 70 마이너스 K가 되는 겁니다. 51대는 20개. 51일대는 19개. 이렇게 점점 한 개씩 줄어들 테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떠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또 때려보겠습니다. K가 0부터 9분까지 가도록 할게요. K가 0부터 9분까지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0부터 9분까지면 0이도 철수도 어디까지만 오면 돼? 0분 이후만 오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9분까지니까 몇 분까지만? 19분까지만 되는 거지. 19분 중에서 얘가 3분에 왔어. 그럼 뭐야? 1, 2분은? 아이씨 헷갈려. 0, 1, 2가 됐으니까 0일 때는 뭐야? 0부터 19분까지. 1일 때는 뭐야? 1일 때는 0부터 이게 왜 19분까지야? 0부터 10분까지, 여기는 11분까지, 0부터 12분까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다시 말하면 11개, 이때는 11개, 여긴 12개. 개수 잘 세야 돼요. 이거 13개니까 0일 때 11개고 1일 때 12개고 2일 때 13개면 몇 개씩 더해지는 거니? 11개가 더해지는 거네요. 알겠죠? 그럼 다시 여기는 뭐라고 더해주시면 되냐면 K 더하기 11 더해주시고 다시 여기 뭐야? 60분의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요. 알겠죠? 이게 뭐야? 이게 0이랑 철수가 10분씩 기다려줄 때 만날 확률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그리고 이거 열심히 계산한 다음에 극한값 구해서 60단계로 쪼개는 게 아니라 얘를 꼭 분단위로 쪼개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 더 잘게 쪼갤 수도 있는 거잖아. 초단위로 쪼갤 수도 있는 거고 아예 넓이로 쪼갤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그만 뭐로 바뀌겠어? 이제 적분으로 바뀌기 시작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적분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이렇게? 기하적으로 따질 수 있다 그랬지. 그래서 얘를 기하적으로 바꿔보는 거야. 이걸 n이 무한대로 보낸다고 생각해서 기하적으로 바꿔보는 거야. 봐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서 기하적으로 바뀌어요. 기하가 도입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 그림 이해 갔으면 좋겠는데 봐봐. 얘네들이 무슨 그림이라고? 만난 그림입니다. 알겠죠? 너 왔어 나도 왔어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케이스에서 여기가 뭐냐면 각각 3시 3시에 온 거고 얘가 뭐야? 2시 2시에 온 거예요. 근데 영희가 이때 왔어. 영희가 이때 왔어. 근데 철수가 언제 왔으면 좋겠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분을 기다려주겠다고 지금? 10분씩을 기다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분씩 기다려줘서 플러스 10분, 마이너스 10분, 플러스 10분, 마이너스 10분씩 기다려준 게 여기에 해당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애들이 어디까지 있냐면 10분, 20분, 30분, 40분, 50분, 60분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 되기 전까지, 여기 되기 전까지 여기 애들은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쫙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케이스가 됐냐면 플러스 10분, 이게 10분이야, 10분이야, 미안. 플러스 10분, 마이너스 10분이야. 플러스 10분, 마이너스 10분이야. 플러스 10분, 마이너스 10분이야. 알겠지? 여기도 뭐야? 플러스 10분, 마이너스 10분이야. 알겠지? 자, 근데 얘는 어떻게 된다고? 얘는 점점 여기가 어떻게 된다고? 점점점 짧아지죠. 위에 상한이 있으니까. 알겠죠? 하한이 있어서 여기 애들이 무슨 애들이에요? 여기 애들이 무슨 애들? 만날 확률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만날 확률이 되는 거니까 3600개의 점 중에서 해당되는 점의 개수를 세는 게 일반적인 수학적 확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3,600개의 점이 무한개의 점으로 늘어난다고 치면 그걸 뭐라고 생각하면 돼? 일종의 통계적 개념이 도입됐다라고 생각해도 되겠고요. 그걸 다시 시각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하면 전체 넓이분의 어느 넓이? 요만큼의 넓이가 바로 뭐야? 우리가 생각하는 만나는 자리가 되는 거지. 근데 보시면 이 길이가 얼마큼이에요? 6분에서 10분 기다려주는 거예요. 60분, 10분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 길이가 얼마야? 6분의 5로 줄었지. 그럼 요 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전체 넓이 얼마가 되겠어요? 36분의 25가 될 거 아닙니까? 알겠죠? 그럼 나머지 요만큼의 넓이는 얼마야? 36분의 11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이해 가십니까? 36분의 11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뭐냐면 서로 뭐 해주면 10분씩만 기다려주기로 약속을 했으면 만날 확률이 얼마가 된다고? 36분의 11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36분의 11은 대략 뭐랑 매우 비슷할까요? 대략 어떤 값이랑 비슷해? 우리가 알고 있는 값 중에는 3분의 1과 비슷하죠. 왜 3분의 1과 비슷한지 알아? 내가 그냥 약속 장소에 나갔어. 근데 몇 분 기다려주기로 했어? 10분 기다리기로 했지. 나만 10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쟤도 몇 분 기다려? 10분 기다리지.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10분 차이만 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대략의 앞뒤로 20분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몇 분 중에? 60분 중에 20분의 여유가 있으니까 3분의 1이 되는 거야. 다만 끄트머리로 가니까 그 값이 어때서? 조금 안 맞아가지고 그보다 약간 줄어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일찍 왔을 때는 앞에 10분이 안 생기니까. 이해 갑니까? 자, 그래서 확률이 어디로 갔다고? 3분의 1로 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학적 확률을 조금 더 넘어서서 통계적 확률 혹은 기하적 확률 이렇게 부르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건 좀 제가 무식해서 잘 모르겠어요. 자, 수학적 확률이 있고요. 이게 좀 짜증나는 게 교과서도 이렇게 써 있어요. 수학적 확률이 있고요. 통계적 확률이라고 써 있습니다. 통계적 확률. 오케이? 그리고 보통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뭐가 짜증나냐면 통일을 하라 이거야. 수학적 확률이거나 수학적, 통계학적, 기하학적 확률 이러면 이렇게 세 개만 뭐라고 하겠어 그냥. 오케이. 아니면 수적 확률, 통계적 확률, 기하적 확률 이렇게 세 개를 통일하면 뭐라고? 그것도 오케이. 좀 이상하지만 수적 확률? 뭐 이상하잖아. 그치? 근데 오케이. 근데 수학적 확률. 여기는 통계적 확률. 여기는 기하학적 확률. 그러니까 여기 둘은 학이고 여기는 학이 없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좀 짜증나. 알겠지? 뭔가 이렇게 수학답지 못하달까?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수학이 실제로 그동안 이런 거 있었어요. 눈에 이런 말 아직도 쓰는데 무한등비급수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무한등비급수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등비야 그냥 그렇다 칩시다. 단원명이 그래서 옛날에는 무한급수였어 얘들아. 무한급수.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유한급수는 없어. 유한급수는 뭐야? 그냥 수열의 합이야. 알겠지? 급수라는 게 뭐야? 그냥 무한히 가는 거 녀석을 말하는 거야. 끝까지 합치는 거 녀석. 그래서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게 뭐냐면 당연히 무한히 가니까 수렴하고 아닌 걸 따지는 거야. 그치? 그래서 나도 어렸을 때 배울 때 무한급수라고 배우는데 이런 유한급수는 없는데 왜 항상 무한급수인데 무한급수라고 하지? 급수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다? 근데 이게 바뀐 거야. 급수로 바뀌었어. 그래서 무한급수가 지워지고 급수야. 급수. 이름이 급수고 등비급수야. 그래서 무한등비급수는 없어. 알겠지? 진짜 없어 그런 말이. 근데 너무 많이들 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동안 아직도 안 사라지는 부분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수학도 아직 삐꾸적인 부분이 좀 있어. 특히 번역할 땐 특히나 그런 게 되게 많이 있어. 그래서 이건 분명히 고쳐져야 되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냐? 내가 고칠 수는 없잖아. 예를 들면 내가 고치면 어떻게 되냐? 내가 고치면 그럼 너네랑 나만 병신 되는 거야. 알겠지? 남이종이 분명히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답안지 아무리 써봤자 그 공식 용어가 아니면 이러면 그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어쩔 수 없이 통계적 확률과 기하학적 확률로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꼭 통일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지? 그렇지 않냐 좀? 그치? 그냥 통계학적 확률로 하든가 하여튼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학적, 통계적, 그 다음에 일반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확률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요게 이제 기하적 확률을 얘기해 주는 거고 하나 더 넘겨보겠습니다.